1-12 유자가 말씀하셨다. 예를 행하는 것은 조화로움을 위해서이다. 상고시대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선왕들의 통치 이념인 도는 바로 이 조화로움을 최상의 것으로 여겼으니 세상의 크고 작은 일들은 바로 이 조화로움으로 인해서 생겨난다. 하지만 진정한 조화로움이란 절도에 맞도록 조절하여 표현하는 것이니 예로 모자라거나 지나치지 않도록 절제해야 한다. 유약은 예라는 것이 조화로움을 최상의 가치로 여긴다고 말하므로 예는 조화로움보다 아래에 있는 하위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조화로움은 반드시 예로 절제해야 한다고 했으니 예의 참다운 가치는 지나쳐서 아첨이나 아부한다는 오해를 사거나 모자라서 무례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절제하고 통제하여 조화롭도록 하는 게 됩니다. 이 말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다음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죠. 희로애락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이라고 하고, 그 감정들이 다 드러나지만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모두 절도에 맞은 것을 조화로움이라고 한다. 중이라는 것은 세상의 큰 기본이고 조화로움은 세상이 이미 도에 닿은 것이다. 따라서 중과 화에 이르면 천지가 자리를 잡고 만물이 자란다. 예기 중용. 이 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중의 태도를 바탕으로 하는 조화로움을 실천해야만이 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중과 조화로움은 도의 구성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조화로움은 예로 절제하고 통제해야 하므로 예 역시 도의 구성요소가 되지요. 특히 위의 예기 기록은 인간의 희, 로, 애, 락 네 가지 감정을 절제하여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 감정을 예로 든 것이지 결코 감정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중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자세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한국의 프로야구 팬들 사이에서 돌부처라고 불리는 오승환 선수가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심지어 화가 날 때도 그의 표정이 한결같아서 붙여진 별명이지요. 실제로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사진의 표정만 봐서는 그것이 마지막 투구로 승리를 확정지은 순간인지 아니면 홈런을 맞은 순간인지 거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조화로움은 희, 로, 애, 락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모두 드러내 표출시키는 것이므로 기쁨과 분노, 그리고 슬픔과 즐거움이 각각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년식, 결혼식, 장례식과 제사를 뜻하는 관혼상제의 예가 되므로 예는 화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죠. 즉, 예라는 것은 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조화로움을 통제하는 요소가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조화로움을 위한 절제와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절제와 통제는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성년식 당일 축배를 들다가 오늘은 마시고 죽자! 라고 말하면서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죽겠죠? 또 부모상을 당했을 때 슬픔을 절제하지 못하면 자칫 부모님 장례식에서 자기 장례를 치를 수 있겠죠?
1-7에서 자하는 아들이 죽자 너무나 서럽게 울다가 결국 장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에 어긋나는 행동이 됩니다. 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례인데 주관으로도 불리며 오늘날의 관제와 의식 등 국가 행사를 뜻합니다. 또 하나는 의례인데 이는 가정 행사로서의 관혼 상제에서의 예절을 뜻하죠. 그런데 사실 예는 조화로움뿐 아니라 중을 통제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자공이 자리를 넘어가 물으셨다. 감히 묻습니다. 장차 무엇을 가지고 이러한 중을 행하는 것입니까? 공자가 말씀하셨다. 예일지니 예로다. 무릇 예라는 것은 중을 바로잡는 조건이 된다. 예기 중리연거. 이제 왜 예가 중과 조화로움을 위한 절제와 통제가 되는지 11-15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과유불급이라는 성어가 여기서 유래했죠. 그렇다면 공자는 어떤 의미에서 지나친 것과 모자란 것은 같다고 한 걸까요? 세상 모든 것에 다 과유불급이 적용될까요? 타인을 위한 배려와 사랑은 넘치면 안 되는 걸까요? 11-15 자공이 물으셨다. 자장과 자하 중에서 누가 더 현명합니까? 공자가 말씀하셨다. 자하는 술품을 누르지 못해서 선왕의 예를 다하지 못했으니 부족하고 반면에 자장은 슬픔이 모자라서 선왕의 예를 다했으니 지나치다. 자공이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자장이 더 낫습니까? 그러자 공자가 말씀하셨다. 현명함이란 예로 이성과 감성을 조율하여 중, 즉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이고도 공정함과 양쪽을 모두 아우르는 조화로움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다. 예가 지나치거나 예가 모자라면 둘 다 중과 화에 이르지 못하니 결국에는 같은 것이다. 이제 이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예기의 다음 구절을 살펴보지요. 자아가 상을 치르고 공자를 배웠다. 공자가 그와 함께 검은 고를 탔는데 화답하기는 했지만 합치지 못했으니 자아가 연주를 하기는 했지만 공자의 화음과 어울려서 온전한 소리를 이루지는 못했다. 연주가 끝난 후 자아가 일어나서 말씀하셨다. 슬픔을 아직 잊을 수 없어서 제대로 연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왕께서 예를 제정하신 것이라서 감히 어기지 못해서 겨우 연주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자장이 상을 치르고 공자를 배웠다. 공자가 그와 함께 검은 고를 탔는데 화답하여 합쳐졌으니 자장이 연주를 하자 공자의 화음과 어울려서 온전한 소리를 이뤘다. 연주가 끝난 후 자장이 일어나서 말씀하셨다. 선왕께서 예를 제정하신 것이라서 슬픔을 누르고 제대로 연주했습니다. 예기 단궁상. 자하는 슬픔이 지나쳐서 제대로 연주하지 못했으므로 예가 모자랐습니다. 반면 자장은 슬픔이 모자라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평상시처럼 연주를 했으므로 예가 지나쳤던 겁니다. 즉 모자라지도 않고 또 지나치지도 않아야 하는 과유불급, 즉 중의 대상은 바로 예인 것입니다.
이처럼 논어는 논어만 가지고는 참뜻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시경, 서경, 상서, 춘추좌전 등 수많은 서적들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